네, 국내 증시는 11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을 나타내다가 조금 주춤한 모습을 나타냈는데 이번 주에 출발은 어떨까요? 일단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다시 신고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월요일에 출발은 코로는 마이너스고요. 야간 선물은 플러스권으로 좀 엇갈린 흐름을 나타내면서 좀 오늘도 국내 증시 좀 현명한 대응 전략 필요로 해 보입니다. 여러분 힘내시고요. 자, 글로벌 전략가들 오늘은 케미칼 에너지 투자자문의 차홍선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와, 중국 증시가요. 8월 말에는 10년 만에 최고치를 갈아치우기도 하면서 중국의 ETF 수익률이 한국과 미국의 ETF를 압도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중국 증시가 강세장을 보일 때 화학주도 같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요. 예. 그 중국 지수가 급등할 때 화학 지수 같은 경우는 순익 같은 경우는 급등했고요. 예, 그림을 보시면 잘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를 들면은 뭐 화학 3개사, 뭐 예를 들면 금호석유, 대한유화, 롯데정밀화학 단기 순익을 한번 합쳐봐서 이렇게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 2010년하고 2011년에 단기 순익 역사적 최고치를 기록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그림 보시면 아시겠는데 중국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찍었던 그 시기를 이 3개사 순위하고 이렇게 연동관계 해봤을 때 어느 지점일까요? 이렇게 제가 투자자분들한테 이제 질문을 드리면, 시청자분들한테 질문을 드리면, 시청자분들은 딱 이렇게 찍어볼 수 있잖아요. 그죠? 한번 찍어보세요. 어떻게 찍어보냐면은, 제가 동그라미를 쳐놨는데, 단기 순익이 가장 높을 때, 중국 지수, 상해 심천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코로나 끝나고, 중국이라든지 중국이 경기 부양을 할 때 2.7조 원의 단기 순익을 기록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은 그 다음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다음에 2018년도 돌아가면은 2015년도 그 다음에 2010년도 11년도 그러니까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중국 지수는 이 3개사 그러니까 화학 기업들 3개사의 선행지표라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소비가 확대되고 있다. 그걸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큰 그림을 하나 말씀드리면 이 네 개의 점이 찍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첫 번째는요. 미국이 경기 부양을 합니다. 금리를 인하해서 경기 부양을 했고요. 두 번째는 중국이 경기 부양을 시작했던 그 시기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중요한데요. 세 번째가 보면은 중국에서 이제 미국으로 수출이 잘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미중 타결도 나오고 있지만은 그래서 그 세 가지가 겹쳐졌을 때 한국 화학 기업들은 사상 최고의 순익을 기록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돌아가 보면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는 예를 들면 고물가였죠. 고물가 고금리였죠. 그 다음에 중국도 경기 부양을 하지 않았었고 미국도 고금리를 통해서 경기 부양을 하지 않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중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아시아 전체의 경기가 안 좋았던 건데 지금 역방향으로 네 가지가 예를 들면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은 미국은 금리 인하를 시작했고 중국은 중국 상해나 심천 지수가 시가총액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치고 있고 그 다음에 금요일도 뭐 트럼프 대통령 통화를 시진핑 주석과 통화를 했지만 중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것은 선순환 구조가 걸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2025년 그다음에 2026년 제가 볼 때는 이 세 가지가 지금 겹쳐서 세 가지 좋은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사상 최대 이익을 낼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기 부양 얘기를 하셨는데요. 중국의 증시가 이렇게 크게 달아오르고 있고 뭐 굴하지 않고 강한 오름세에 가속도를 붙이고 있는 모양새에도 불구하고 실물의 경제 지표가 줄줄이 쇼크 수준으로 좀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8월에도 둔화세를 이어가며 주요 지표들이 일제히 예상치를 밑돌았는데요. 그럼 여기서 추가 경기 부양에 나설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 기대감 어느 정도 있나요? 제가 볼 때는 중국 정부의 스탠스를 보면은 첫 번째는 그 의지를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미중 타결 가능성이에요. 예를 들면은 미국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런 중국에서 이런 저가, 중가의 상품이 안 들어오면서 어떤 부작용이 있었냐면은 물가가
2.9%잖아요. 지금 이제 금리 4.25%에 원래 금리가 4.5, 4.25%였으면 물가가 이 정도 2.9%로 가는 게 아니고 거의 1.5%나 1%로 떨어졌어야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바이든 정부의 이런 이제 탈중국 정책에 의해서 아시아 물량이 특히 중국 물량이 들어오지 않으면서 고물가로 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 정부에서는 제가 볼 때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을 타결을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서 이제 물량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중가고 저가 제품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화학, 철강이라든지 이런 제품들에서.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중국 정부의 의지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아무리 미국 정부가 이런 여러 가지 관세를 이야기해도 그래도 계속 회담장이 나오고 있는 게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중국도 본인들의 중가 저가 물량을 미국으로 수출하고 싶다는 게 느껴지고요. 두 번째,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에이펙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발현이 되겠죠. 타결 가능성. 두 번째는 이제 중국도 한번 잠궈봤어요. 그때 이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잠궈봤는데 코로나 때 완전히 이렇게 행동이라든지 이런 걸 묶고 보니까 부동산에 거의 뭐 9천만 채가 빈집이 나오더라는 그런 결론이잖아요. 한 4년 동안.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연간으로 한 1,200만 정도의 청년 실업률이 나오면서 제가 볼 때는 중국이 좀 약간은 이런 경기 하락에 대한 우려를 많이 표시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 가지 활동들. 그런데 그게 지수로 발현되고 있는 거죠. 이제 중국 상해라든지 심전지수. 원래 지수부터 먼저 움직이거든요.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을 하겠다는 의지. 그리고 결국은 좀 AI에 대한 자신감이 붙어가면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중국 상해나 심전지수가 먼저 움직였다 보기 때문에 지수를 보면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 의지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증시를 보면 경기 부양의 의지를 알 수 있다. 그리고 중국 증시의 급등의 이유로 가장 크게 꼽을 수 있는 건 미국과 중국의 이제 관세 리스크가 좀 해소된다라는 점이 중국 증시를 좀 끌어올리는 요인일 텐데 특히 이 두 정상의 지금 만남이 또 굉장히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통화도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고 한국 경주에서 에이펙 회담을 갖고요. 13년 만에 동시 방한. 미국 중국 관세 타결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국내 화학 기업에 미치는 영향 좀 단도직입적으로 주신다면 어떨까요? 빨리 말씀드리고 이제 한 밸류에이션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보면은 그 말씀하신 대로 아까 점 찍은 게 있잖아요. 그 점의 네 가지 점 위치가 보면은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는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면서 경기 부양을 했던 시점이 조지점이고요. 그렇죠. 조지점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중국도 경기 부양을 했던 시점이고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해요. 세 번째가 뭐냐면은 중국의 생산량을 왜 늘렸습니까? 중가라든지 저가 있잖아요. 고가는 미국과 중국이 지금 굉장히 많이 싸우는 형태잖아요. 근데 중가하고 저가는 미국의 저물가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수출이 되는 구조입니다. 근데 한국에서 중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구조, 그 다음 지금 현재 중국의 자금률이 높아졌으나 아시아 물량으로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중국에서 미국으로 가게 되면은 제가 볼 때는 한국 화학기업들은 이런 동남아시아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중국으로 들어가는 물량도 있으니까 한 25%는 되니까 제가 볼 때는 크게 수혜를 보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 저 그림 중에서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럼 투자자분 어떤 관점을 하냐면 이 세계 기업이 화학기업들은 부채 비율이 이 세계 기업은 평균적으로 11%밖에 안 돼요. 그러면 지구 최고 중에서 거의 뭐 가장 우량한 기업이라 보이는데 근데 지금 현재 5천억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3사가 합치면 5천억인데 5천억이면 밸류에이션이 얼마 정도 하면은 가장 저점이기 때문에 한 20배 정도를 하면은 한 10조 정도가 돼야 돼요. 10조에서 출발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3개사를 합쳐본들 금호석유화학, 대한유화, 롯데정밀화학은 지금 현재 5조 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부채 비율이 굉장히 우량한 상태에서 미국과 중국의 경기 부양 그리고 미중 타결 가능성 그리고 국제유가의 하락 이런 걸 다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밸류에이션도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참 아쉽게도 화학주는 최근에 이제 벼랑 끝으로 몰려져 있다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정부가 석유화학 구조조정 추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특별법 발의에 반등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늦어도 11월 초까지 기업들이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자, 이제 이게 큰 그림이 본격화된다면 화학주 정말 회복을 기대해도 되는 겁니까? 어느 정도로 좀 보세요?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부채가 아주 낮은 기업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대로 3사가 부채 비율이 몇 %라고 그랬지만 부채 비율이 11%라는 거는 지구 최고로 우량하다는 소리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주회사로 바꾸는 와중에 사업회사들 같은 경우는 지주회사한테 좋은 현금이라든지 이런 걸 다 주고 나온 형태도 많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 좀 높은 형태예요. 그러니까 약간 혼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러니까 우량한 부채 비율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경기가 좋아지는 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구조조정에 대한 게 좀 미온적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한계 기업과 조금 일부 한계 기업이라고 제가 볼 때는 100 중에 한 20% 정도의 한계 기업 같은 경우는 지주사한테 다 주고 나오다 보니까 2021년도부터 한 4년간 자체가 업황 자체가 약간이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고금리, 그러니까 중국 물량을 안 사니까 고금리로 갔죠. 그 다음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한번 장고 봤다는 거예요. 4년 동안 장고 보고. 그런데 이제 이게 좀 두 국가가 지금 경기 부양의 의지가 굉장히 강한 형태잖아요. 그리고 유가도 좀 처음에는 올랐었고, 근데 지금 이제 많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한계 기업 같은 경우는 구조조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왜냐하니까 중국도 지금 이제 한 4년간 한번 해보니까 미국만을 믿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생산 능력을 많이 늘리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한 25% 축소, 우리나라도 한 25% 축소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근데 이제 이 흐름이 보면은 그 우리 정부도 그렇지만은 조선하고 똑같아요. 조선이 그때 조선 3사가 이제 4조원을 할 때 중국도 구조조정, 한국도 구조조정. 그런데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뭐 군함 발주라든지 뭐 배 발주가 늘어나면서 주가 급등하고 이익도 급등하고 있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잖아요. 이번에 화학주들 이제 구조조정의 효과를 좀 기대하는 모양새가 조선주의 이제 구조조정 그 효과 정도로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실제로 국내 석유화학 기업의 이제 뭐 절반 정도만 생존할 것이다라고 이제 전해지고 있고 이제 구조조정을 마무리 짓는 그림을 2, 3년 안에 좀 확실히 한다면 어떤 기업이 크게 살아남고 좀 탑픽을 볼 수 있을까요? 아,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우리나라 기업들은 전부 다 우량해요. 전부 다 우량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우려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약간의 이제 그 말씀드린 대로 아까처럼 화학 3사 같은 경우는 부채 비율이 11%면 지구 전체로 우량해요. 우량하고 한계 조금 약간 어려운 기업들도 그 금융 지주사 바꿀 때 그게 현금을 다 주고 나오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다 잘 될 것 같고 네. 제가 볼 때는 구조조정은 제가 볼 때 잘 될 것 같아요. 한 25% 정도는 줄일 수 있지 좀 않느냐. 두루뭉술한 얘기일 수 있는데 다 잘 될 거다. 다 우려하기 때문에 하셨지만 조금 더 또 구체적인 내용들 또 다음 이 시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케미칼 에너지 투자자문의 차홍선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